네, 반갑습니다.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코나입니다. 코나 신형은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전에 코나보다는 많이 이제 디자인이 이뻐졌습니다. 프레임도 I자 프레임에서 하나 보강바 돼가지고요. 뭐 우물정자 뭐 그냥 프레스로 다 통째로 찍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보강했다는 게 어딥니까? 이 차주분 같은 경우로는 한 3일 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탁송으로 이제 보내셨으면 썬팅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도 탁송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는 차주분 뵙지도 못하고 목소리만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아쉽긴 합니다. 뭐 먹고 사는 게 먼저 중요한 거니까 일단 하부 쪽에 제 눈에 보기로는 너클 쪽은 알루미늄으로 이제 돼서 나왔습니다. 살짝 보니까 약간 셀토스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셀토스도 1열, 2열 쪽에 보면은 이 브라켓을 굉장히 많이 뚫어놨거든요. 물론 이제 카바가 있어서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뒤쪽에 코나 토션빔은 처음 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셀토스하고 같은 급이라 셀토스는 뭐 항상 토션빔으로 들어가 있고 뭐 모닝 뭐 이런 차들도 그렇긴 한데 멀티 타입으로 돼 있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뒤쪽에는 트렁크 쪽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강을 한 것 같고 탈거는 뭐 이게 답니다. 양쪽에 이제 언더커버 쪽 보면은 조금 다른 차량보다는 굉장히 좀 얇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기차에서 뭐 커버가 요즘 다 돼서 나오는데 또 알아줄 수는 없고 근데 좀 되게 얇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뭐 엔진 쪽이나 이런 커버들은 다 있고 방열판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게 토션빔에 이 커버가 있다는 거. 이거라도 없었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술도 이제 반만 이렇게 붙여져서 나옵니다. 뭐 콜크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없고 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머플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바 쪽은 되게 이제 길게 많이 뽑아놨습니다. 하부 쪽에 보시면 뒤쪽 요 라인 쪽에 폴리머 조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요 라인 쪽에 조금 뒤쪽에 보시면은 안쪽 부분만 조금 돼 있고 뭐 현기차랑 비슷하죠 뭐. 이렇게 보시면 뒤쪽 부분 그러니까 뒤에 쪽에 좀 소음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좀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더 쪽 안쪽에 보시면은 스펀지 패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원가 절감을 떠나서 요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스페어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보시면 신슐레이트가 조금 보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요 사이 틈으로 이제 공명음이 많이 떠돕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트렁크 방음도 많이 이제 하신 분도 이제 계시긴 합니다. 문의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오늘 작업 내용은 이제 폴리머 3종 패키지 하부 전체 이너 왁스 볼트 방청 처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이쪽하고 이쪽하고 도장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를 이제 조립을 할 때 라인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조금씩 벗겨졌죠. 양쪽도 이제 똑같이 이 부분 들어가 있고 앞쪽에는 이제 여기 부분 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반대편 뭐 탈취 금세하고요. 뭐 작업이 어려운 차량이 아니라서 바로 이제 계속 전처리 들어갈게요.
네,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차량이 어려운 차량이 아니라 한 4시간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차로 입고돼서 요즘은 뭐 눈하고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이 전처리 탈지 작업에 시간이 뭐 대중이 없습니다. 뭐 1시간 정도 생각할 거 2시간 뭐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노국이 생각나는 부분들은 녹 전환제 방정 처리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폴리머를 도포를 했을 때 부착성하고 내구성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드리는 거고, 1열, 2열 천정 쪽에 보시면은 방정 처리한 부분들이 녹이 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밑작업을 한 겁니다. 사이드 엣지 부분도요, 녹이 취약한 부분이라 작업을 했고요. 이 스커츠 자체가 보통 일반 차들은 다 막혀 있는데 이렇게 뜨문뜨문 뚫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마스킹을 했습니다. 또 연료통은 플라스틱이라 뭐 녹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토션빔 요런 부분 끝단 부분에서 녹이 납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다 용접 부위 같은 경우 랩 조인트 있는 부분들 미리 녹 전환제 방정 처리하고 이렇게 밑작업을 했습니다. 글쎄 언더코팅 하신다는 분, 안 하신다는 분, 세 가지. 첫 번째, 안 한다, 그냥 탄다. 두 번째, 가성비로 가느냐. 세 번째, 퀄리티로 가느냐. 요즘은 차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옵션이나 내구성, 여러 가지 또 부자재 자체에도 출고를 했을 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떨어질 일이 없죠.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언더코팅 어떻게 보면은 건축 쪽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노가다입니다. 뭐 새 차만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뭐 중고차 타시다가 오시는 경우, 또 요즘같이 눈비 있을 때는 또 염화칼슘 막 닦다가 보면은 막 소금기가 입으로 막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스킹 자체에도 잘 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업체에서 언더코팅 외에 다른 작업들도 한다 그러면 거의 이제 언더코팅은 안 하려고 하죠. 좀 힘들거든요,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노가다 아닌 노가다인데, 근데 뭐, 저는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 32년 동안 뭐 이거 하나만 했기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더코팅 한 번 하면 할수록 어렵네요 하고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해드렸는데, 차 가격이 올라가다가 보고 하다가 보니까 뭐 제품 자체도 점점 좋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또 차주분들은 또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쪽이라든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는 긴장 아닌 긴장을 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작업 잘 했다 할 정도가 되게끔, 또 어떻게 보면은 욕만 먹지 말자. 나중에 오시더라도 뭐 커피 드시러 오시거나 뭐 지인이랑 같이 오시거나 이렇게 와야지, 뭐 AS건으로 오면 서로 간에 불편하고 껄끄럽기 때문에 제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린 겁니다. 또 사이드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프레임 자체가 뭐 사각 모양도 있고 뭐 일자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그러니까 민자보다는 이렇게 모양을 냈다는 얘기로는 밑에서 올라가는 그 소음 자체를 파장을 시켜줍니다. 이 언더커버가 있어서 하부 쪽은 보호를 하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커버가 있는 상태에서 염화칼슘이나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세차장 가서 실질적으로 세차할 수 있는 부분은 펜다 쪽하고 로암하고 서브프레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언더코팅 제대로 해놓으시게 되면은 뭐 그런 부담 같은 건 없으시니까 뭐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이제 작업 의뢰해 주시면은 나름대로 이제 꼼꼼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처리 끝났고요. 바로 폴리머 도포합니다.
네, 현대자동차 코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한 양은요, 이게 이제 25개가 원박스인데 21개 정도. 아무래도 이제 멀티타입보다는 토션 빔이 들어가는 양은 조금 적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5통의 기준으로 많게는 뭐 바디온 차량 같은 경우, 외산 차량 같은 경우로는 한 40통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닝, 캐스퍼 이런 차들은 한 17개, 18통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 찍으면서 통수를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음식도 레시피가 있듯이 어느 정도 적정량의 도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장막의 두께가 일률적으로 나야지만 이 제품은 방청뿐만 아니고 방음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데 영상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도포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어디는 뭉치고 어디는 또 얇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겨울에는 온장고에 이제 보관을 하고, 뭐 여름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사시사철 항상 도포했을 때 깔끔한 도장막이 나오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그만큼 뭐 두께나 이런 게 일률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효과도 조금 더 이제 배가 되겠죠. 너클 부분도 알루미늄이지만은 백화 현상 나오기 때문에 볼트 방청 처리하고요. 밑으로 쇼버 밑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런 볼트들은 산을 깎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녹이 생성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프레임 자체에서 물 홀린 구멍들 요런데 녹이 퍼지면 여기서 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는 이유고요. 또 볼트 방정 처리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에 이제 영상에 제가 설명해드렸지만은 이런 프레임 자체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작업을 할 때 방청이나 뭐 탈지나 이런 부분들 하는 이유가 내구성, 부착성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다소 부자재가 들어가더라도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 라인도 탈거했기 때문에 순정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랗게 나온 게 이너왁스입니다. 언더코팅은 외부지만 이너왁스 하부 쪽에는 이제 프레임 구멍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병행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시카 제품으로 작업했다는 이니셜입니다. 시카 업체에서 작업했다고 하면은 이 이니셜은 반드시 이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고객과 약속이기도 하죠. 뭐 그 다음에 뭐 토션빔도 그냥 쭉 뿌렸습니다. 골고루 도장막이 이제 두께 이런 부분들 도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쪽도 방청 처리 다 했고, 요런 끝단 부분 요런 부분이 녹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 뭐 커넥터, 센서 부분 이런 부분들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뒤쪽에다 보시면은 마스킹하고 쇼와 밑으로 해서 깔끔한 도장막을 이뤘습니다. 뭐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입고부터 출고 때까지 가능하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누가 보든지 간에 이제 돈 지불하신 거 이상만큼 나오게끔 이제 작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어느 제품으로 쓰느냐, 같은 제품이라도 몇 통 사용하고 전처리 과정들 이런 과정들 뭐 대부분 보시긴 한데 간혹 가다가 15년 전에는 뭐 유성 제품밖에 없었죠. 뭐 그때는 가격도 뭐 10만원 뭐 12만원 요 정도 금액대. 물론 이제 제품도 많이 좋아져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또 그만큼 전철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업체에서 시간을 할애하고 그럽니다. 또 그런 부분까지 다 따져 보시고요. 어차피 최소 5년 이상 운행하시고 타실 거면 마음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언더코팅을 제대로 하신다 그러면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습게 표현으로 사람이 막 뛰어가다가 반바지 입고 넘어지는 거하고 긴 바지 입고 넘어지는 건 틀립니다. 언더코팅 공짜로 해준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다 좋다고 하죠. 하지만은 물론 안 하셔도 무방한데 하신다는 가정하에서 제대로 된 곳에서 작업을 하셔야지 중복 투자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현대코나 이렇게 마감하겠고요. 다음에 또 차량 들어오면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하는 노이조프가 되겠습니다. 32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